9월 홈가드닝 스터디 시작할게요. 어, 네. 이번 달은 부, 부절초, 페추니아, 비덴스, 푸페아 이렇게 네 종이었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에 페추니아부터 시작을 할까요? 페추니아를 혹시 공부를 해오신 분? 아, 네. 원유 선생님이 해주셨군요. 페추니아 원산지는 남아메리카고요. 응. 이거 좀 끄자. 뒤에 원산지인데 오디오.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명은 페추니아 하이브러드. 오디오 좀 꺼줄래? 응. 그다음에 양지를 좋아하고 추위에 약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건조한 기후에 강하고 아주 다양한 색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농학적 물장품이 응. 페추니아를 개량해서 화초로 피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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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그분이 그거 시험문수가 유전학 공부하신 어 생물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일단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페추니아는 사실 미국이랑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종류, 재배 개발한 종류가 아마 제일 많은 그 재배 수량을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행인 바스켓이나 혹은 관공서에서 다리나 이런 데 길가를 장식하는 용도로 페추니아를 엄청나게 한 종류를 심어 놓기도 하는데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페추니아 자체가 한 7천여 종에 이를 정도로 재배종이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번 피어나면은 보통 한 최장 6개월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화단에서 꽃을 피워주는데 이런 식물이 드물어요. 사실은 1년생 중에서도 뭐 길어봐야 한 두세 달인 거지. 한 6개월 이상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페추니아가 그런 식물 중에 한 식물이어서 이것만 썼을 때는 조금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경향도 있고 너무 압도적으로 보여서 디자인적으로 추천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꽃밭 사이사이에 필러로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특별히 드렸던 요 종은 더더군다나 지금 요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진한, 이런 빛깔은 정말 드문 빛깔이기도 하고, 그리고 페추니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상은 장미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페추니아는 저는 좀 종류를 좀 잘만 선택하시면 정원에서는 정말 좋은 식물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요즘에 이제 정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본인이 하고 있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개인 편차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본인의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간혹 뭐 어떤 분은 본인은 1년생 절대 안 쓴다, 뭐 다년생으로만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편차는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1년생은 1년생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고 다년생은 다년생으로서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한쪽으로만 쏠림을 가져서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생과 다년생을 섞어야만 화단이 1년 동안 굉장히 화려하게 잘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1년생 중에서도 페추니아 같은 그룹은 되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페추니아가 키가 크지 않아요. 그 높게 위로 이렇게 키 크게 올라가는 호리호리한 타입이 아니고 옆으로 번지면서 그라운드를 커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잡초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일수록 페추니아 같은 거를 오히려 흙을 덮어주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양지, 양지 뭐 다 좋고요. 저는 뭐 페추니아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화단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추니아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천여 종이 지금 대량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꽃으로 구분되는 종류를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 다시 드릴게요. 음, 그죠. 계속 필 거예요. 설이 내리기 전까지. 네, 한겨울이 와가지고 이제 잎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동사되기 전까지는 계속 필 거예요. 네.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미드나잇 블루? 미드나잇 골드. 네, 맞아요. 네. 흑진주, 우리나라에서는 흑진주 페추니아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문으로는 미스티컬 미드나잇 골드라는 엄청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네, 분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정말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제 서울에서는 저는 그 중앙 차선에 버스 중앙 차선 화단에 이렇게 많이 심어 놓은 걸 좀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렇게 약간 풍성하게 이렇게 심어진 것도 많이 봤고 색깔이나 이거 보세요. 꽃잎 저쪽에 종류도 이쪽 페추니아 잠시만 멈춰보세요. 파타고니카 하고요. 한번 보세요.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저거는 거의 페추니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이런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아마 파타고니아라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 음, 근방에서 자생지를 두고 있었을 거예요. 네. 되게 모양이 엄청 특이하네요. 그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펜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저 분홍색, 요런 보라색 분홍색. 많이 알고 있는데 꽃잎 모양도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겹으로도 나와요. 겹으로도 나오고 음. 있어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우장춘 박사가 이제 이 계량종을 많이 페추니아도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연구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겹 페추니아를 좀 연구를 하셨었나 봐요. 저도 그 문구를 어디선가 조사하다가 예, 봤었어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모양이랑 종류 이런 것도 너무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하죠? 약간 안개 내린 것 같지 않아요? 꽃에? 미스틱하게 정말 안개 내린 듯한. 염색이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물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보내드렸던 것도 딱 저희가 보자마자 아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이래서 바로 픽했었거든요. 네. 올해나 봄에인가 되게 인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수입을 좀만 잘하면 이런 것들도 시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점점 더. 근데 얘가 왜 음. 누가, 어디서 죽었어요? 배송 과정에서 어, 어, 아 페추니아도 죽었어요? 얘랑 그 이렇게 꽃피는 애들이 어. 다그 아, 아, 너무 덥고, 네, 맞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상기온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왔었잖아요. 아, 페추니아는 비가 많이 오면 물러서 녹아요. 꽃도 녹고 잎도 녹아버려요. 응, 응, 응. 다시 살아온 거죠? 예, 예. 음, 어, 어. 음, 그 당시가 다 애들이 녹을 때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녹는 증상은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걔네들 전부 다 그 옆에다가 뭐 우산 씌워주고 선풍기 틀어줄 수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 여름과 같은 올해 그런 여름이 내년에도 오고 이런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갇혀져 있다가 또 열고 안 그래도 더운데 갇히니까 더 덥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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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름이 여름에 힘듭니다. 이제 여름이 정말로 식물들한테 힘든 시즌이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장마철. 요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계절을 장마에서 한번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마가 오기 전까지 초반에 심어서 봄에 심어서 장마가 오기 전까지 한 번을 보시고요. 장마철에는 죽는다 생각하고 있다가 장마가 끝나고 난 지금철에 심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끊어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거가 저도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건조한 지역에 자생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아무튼 페추니아가 가장 취약한 날씨가 고온 다습한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여름에 식물을 보내드릴 때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왜냐면 같은 컨디션으로 해서 계속 보내드렸거든요, 매달. 근데 확실히 보내드리는 그 날씨 기후에 이제 결과물이 퍽 달라지는 걸 보니까, 네, 조금, 네, 그런 게, 네, 조금 컨트롤을 저희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자, 그러면 다음은 쿠페아였고요. 쿠페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희가 보내드렸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이 히소피폴리아 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쿠페아 히소피폴리아로 저는 조사를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 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같이 음, 그러니까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뭐 가테말라나 온두라스라고 하고요. 음, 원산지가 그리고 이것도 상목 간목인데 음. 뭐 1년생이라고도 하는데 4년생 간목인데도 1년생일 수가 있나요? 반목의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네네. 1년생 뭐 혹은 4년생이라고 하고요. 어, 작은 잎사귀 같은 음, 키는 한 45cm 음, 정도에서 60cm라는 그런 데도 음, 있고 그리고 이것도 옆으로 많이 퍼지는 것 음, 같아요. 뭐 60cm가 퍼진다고 해서 양지나 반 그늘에서 자라고 또 어디는 뭐 소고기 있는 토양 같은 데서 뭐 견딘다고 돼 있고요. 그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고 뭐 화분에서도 정원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열매 꽃이 저는 꽃을 지금 못 봐서요. 음, 네, 근데 뭐 꽃은 보라나 핑크 색의 작은 꽃들이 핀다고 하고 가을에 열매에는 작은 캡슐 그 안에 씨가 맺힌다고 그냥 그 정도. 네. 그 쿠페아 같은 경우는 쿠페아가 사실 그 약간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있기는 한데 사실 좀 건조한 데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이쪽 인근의 기후가 있고요.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기후가 있어요. 그 열대 우림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열대 우림이라는 말을 한자 말로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열대에다가 비우자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수풀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많은 습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습속하고는 되게 다른 조건인 거거든요. 그런 기후가 있는가 하면 파타고니아나 아니면은 이런 필드, 프레리라고 하는 이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원지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건조하면서 햇볕은 쏟아지고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어주는 그런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위도상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건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앞부분 페추니아와 이번에 쿠페아는 되게 비슷한 조건으로 이런 초원이나 조금은 건조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생들을 두고 있는 식물이어서 이 식물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관엽식물 키우듯이 실내식물 키우듯이 키우시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되도록이면 통풍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조건 중에 바람이 슬슬 이렇게 부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좀 많이 나면서 통풍이 잘 되고 이런 실내에서 만약에 키우신다 하더라도 추위에는 약하니까요. 그런 조건을 좀 가져다 주셔야 돼서 저희처럼 이렇게 천장에 팬이 계속 돌아가는 그 위치라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바로 그 앞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만 쿠페아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를 떨어져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도 쿠페아는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꽃도 안 필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그 정도의 햇볕 양은 있어야만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키우실 때는 햇볕과 바람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잘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목인데도 일년생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이 식물이 관목형인 것도 있고 초본 형태인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년생의 대부분은 초본 형태일 거고요. 저희가 서브 슈럽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그냥 슈럽이 있고 서브 슈럽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슈럽은 진짜 저희가 티피컬 타입으로 얘기하는 관목인 거예요. 개나리, 진달래, 영산홍, 철쭉, 조팝 이런 계열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라일락 이런 종류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관목이고요. 서브가 붙으면 반은 초본인데 반은 또 관목이고 뭐 딱딱한 목대가 있고 이게 좀 섞여 있는 거를 서브 슈럽이라고 해요. 이 가운데에 끼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페아도 그런 종류에 드는 거고요. 라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벤더, 로즈마리도 어떨 때는 그 초본으로 들어갔다가 어떨 땐 관목으로 들어갔다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요거는 여기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에 슬쩍 걸쳐 있는 애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당연히 피고요. 꽃을 피우기는 하는데 조건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꽃을 안 피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음, 박성경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음, 저는 얘가 얘를 음. 바깥에다 심었거든요. 네네네네. 제일 잘 키우는 맞아요. 꽃이 되게 잘 네. 피우니까 지금은 막 지금은 꽃도 피고, 근데 월동을 못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월동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저기,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물은 단연이고 당연히 나무처럼 클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기후에 안 맞으면 월동을 못 하는 거니까 1년생이라고 자체 판단을 뒤집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벤더도 예를 들면 초봄에 한번 심어 놓으면 진짜 이 계절에 나무처럼 자라 있어요. 근데 내년에 못 나와요. 그럼 얘가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오거든요. 겨울 추위를 못 견디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무처럼 우람해져도 남의 나라, 지 나라에서는 내년에 나올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럼 얘가 해서 사진에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번거로우면 차라리 화분에서 키우시면서 화분을 바깥으로 내놨다가 뺐다가 들였다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저는 그냥 반쯤만 묻으시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관목이 될 수 있고 에버그린으로 키울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쿠페아도 마찬가지고 쿠페아, 호주 매화, 또 라벤더, 로즈마리 다 이 종류가 다 똑같아요.
이런 종류를 차라리 큰 화분에다가 키우신 다음에 흙을 반쯤만 이렇게 퍼서 하고 화분째로 묻으셔서 화단에서 여름 동안에는 즐기시다가 겨울이 됐을 때 그 화분째로 들고 다시 들어오면 돼요. 아니면 화분갈이 한번 해주시던지 이렇게 해서 다시 들고 와서 겨울에는 또 그거 보고 있다가 또 봄이 되면 그거 채로 또 다시 나가고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더 보여줄 거 있으면 하세요. 아, 네. 그 쿠페아도 종류가 혹시 다른 어떤 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어, 요런 스타일의 쿠페아도 있더라고요. 시가플라워라고 담배꽃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게 같은 쿠페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다른 모양이긴 한데 요런 스타일은 또 생소하게 처음 봐서, 근데 또 밖에 심어놓은 모습을 보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요런 스타일의 쿠페아도 있었고, 쿠페아도 종류가,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본 식물이었거든요. 근데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밑에는 사진이 다 뜨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 보라색 한 종류만 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쿠페아 그 흰색이랑 분홍색도 있습니다. 저희 흰색이랑 흰색, 분홍색도 있군요. 분홍색, 보라색 네. 이런 종류는 쿠페아 종류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냥 일년생이라 생각하고 화단 조성할 때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음 식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가장 좀 취약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4개 보내드린 것 중에. 그래서 조금 까탈스러웠을까 싶었던 식물인데, 비덴스고요. 비덴스, 네. 페룰리폴리아. 네. 햇빛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콩콩이 잘 되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높은 데는 내는 데 가고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은 월종이 가능하고 높이는 15에서 35cm, 너비는 30에서 50cm. 음. 비덴스가 저는 약했었던 이유가 조금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비덴스가 보내드린 선생님 댁에서만 약했던 게 아니고 제가 하남 이토피아에 심었을 때도 비덴스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덴스가 뭔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되게 안 맞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 뭔가 과습에 취약하다, 저 통풍에서 뭔가가 계속 걸려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비덴스가 아마 바깥에서는 그래도 잘하는데, 그나마 여름이 됐을 때 우리가 고온 다습해 버리니까 그나마도 밖에서도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특징을 조금 알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비덴스는 앞으로 계속 정원에, 우리나라 정원에 두기에는 품종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남 이토피아에 집어넣었을 때 가장 취약했던 애가 비덴스랑 그 다음에 라벤더 중에서도 일부 라벤더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게 공통적으로 잎에 뽀송뽀송한 털이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뭔가 통풍이 안 되는 구조에 바깥바람을 쐬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온다습한 기후가 사실은 바람이 안 불면서 계속 푹푹 찌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내와 되게 비슷한 어떤 공통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힘든데, 그래서 비덴스가 아마 그런 척도에 걸려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응? 이름이요? 네. 근데 비덴스도 품종에 따라서는 이런 취약점을 극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안 좋으니까 심지 말아야겠다 라기보다는 얘 말고 또 다른 품종이 있나? 저희가
또 요거를, 왜냐면 그 얘도 잎이나 꽃 자체가 아까 페추니아처럼 상당히 어트랙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종 조사한 게 있나요? RHS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는 약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꽃도 너무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말씀하신 길게 자라니까 너무 그 정원에서 기만 맞는다면은 너무 잘 쓸 수 있는 품종이긴 한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내주기에는 좀 맞아요. 맞아요. 코스모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왜냐하면 코스모스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스모스 키워보셨어요? 음, 코스모스의 최대 단점이 뭔 것 같으세요? 번식 번식. 네, 너무 많이 잘 번지는 돼서 것도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더 큰 단점이 있어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키가 말도 못하게 음, 크고, 그리고 이게 레깅 돼서 이렇게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자리에서 다시 또 뿌리가 나오면서 얘가 똑바로 크지를 못하고 대부분은 다 누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워 있거나 이런 데 반해서 비덴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그라운드를 커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코스모스와 같은 꽃을 피워주기는 하는데 훨씬 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생긴 애가 비덴스거든요. 그래서 비덴스가 약간 고온 다습에 약한 것만 좀 극복이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비덴스 요쪽 적색깔 저런 거는 거의 뭐 코스모스보다 더 예쁘다고 봐야 되거든요. 분홍색 저런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끝만 흰색인 종류도 있더라고요. 음, 어, 네, 맞아요. 그래서 비덴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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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달걀 같지 않아요? 노른자 흰자. 와, 이번엔 완전 음, 코스모스처럼 음. 생겼네. 네. 근데 키가 작기 때문에 정원을 안 망치죠. 코스모스 잘못 키우면 정원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비덴스는 저는 영국에서는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고 영국 기후랑은 또 맞아가지고, 비덴스가 영국 애들은 아마 비덴스 잘 안 되는데 이러면 비덴스가 안 된다고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고온다습이 없거든요, 걔네는. 그러다 보니까 비덴스가 안 되는 상황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오늘은 속도가 쭉쭉 나가네요. 네. 세 네. 분이시라서. 네. 그다음에 덴드라 테마 자와드스키라고 하는 음. 친근한 이름으로는 구절초였습니다. 네. 구절초 조사하신 분 선생님 계세요? 네. 을 하는 식물이고 네. 중국 북부나 뭐 몽골, 일본 큐슈에도 여러 해살이 다년생 초본 식물 같아요. 식물이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고 꽃이 9월, 10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뭐 처음에는 옅은 분홍색을 띠기도 하는 가을의 대표 꽃이고요. 볕이 좀 드는 곳에서는 어디나 잘 자라고 음, 그 구절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 뭐 산구절초, 가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넓은이 구절초, 뭐 낙동강 구절 이런 게 있는데 보내주신 거는 약간 산구절초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음, 지금 제가
키우는 이건 뭐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줄기 끝마다 봉오리가 터지려고 다 맺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잎 모양이 이게 뭐 어떤 거는 뭐 좀 동그랗다고도 돼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제가 가지고 오늘 받은 그거는 좀 길쭉하고 여러 갈래로 서너 갈래로 돼가지고 끝이 톱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상부절초라고 그런 특징이라고는 하고, 음, 네, 뭐그 정도. 우리나라가 사실 사실 어느 어느 계절을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가장 우리나라 좋아하세요? 계절 우리나라 중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그 보통 보면 나라마다 같은 온대 지역이라 할지라도 봄이 좀 유난히 더 좋은 나라가 있고 가을이 유난히 좋은 나라가 있어요. 봄, 가을이 가장 여름, 겨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게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봄이 좀 괜찮은 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가 아주 봄이 좀 좋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봄의 기간이 길고요. 2월부터 한 5월까지는 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쌀쌀한데 바람은 좀 선선하게 불면서 뭔가 이렇게 햇볕량은 점점 많아지고 덥지는 않은데 이렇게 딱 좋은 그런 시즌이 한 2월, 3월, 4월 무려 3개월이나 지속된다고 보셔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국은 참 봄이 아름답고 긴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황사가 일단 오고 그리고 유난히 봄 가뭄이 심해요. 봄에 잎이나 이런 것들이 물 받아서 쑥쑥 올라와야 되는데 봄 가뭄은 심하고 황사는 불어 제끼고 이러니까 식물 성장이 그닥 좋지가 않고 외부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거든요. 근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가을이 됐을 때 다시 어떤 절정이 좀 찾아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국은 가을에 우리나라와 같은 가을이 안 나와요. 영국은 예를 들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이미 그때부터 우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겨울 내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위도도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일조량도 현격하게 그 6월 22일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은 아주 급격하게 일조량이 낮의 기온이 점점점 짧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 낙엽이 예쁘게 단풍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도 마찬가지고 은행나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드는 그 식물들이 영국에 가면은 그냥 약간 누렇다 이런 느낌으로 낙엽 졌네 이런 느낌으로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여름의 몬순 기후가 지나가고 나면은 갑자기 9월부터 청명하면서 건조해지는 이것도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런 날씨가 무려 한 11월 말, 12월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때가 오히려 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후를 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식물들도 이 우리나라를 자생지로 두고 있는 식물들은 의외로 가을꽃이 되게 많습니다. 가을이 자기네도 좋다는 걸 아는 거죠. 대신에 영국은 봄꽃이 많습니다. 이런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봄 식물이라기보다는 가을 식물에 훨씬 더 많은 어트랙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자생지로 두고 있는 가을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한 어떤 정원의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플라워쇼를 해야 된다면 봄에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다른 나라랑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플라워쇼 기간을 가을로 옮겨버리면 저희는 조금 승부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화를 포함을 해서 국화 플러스 그 다음에 들국화라고 말하는 들국화도 한 6종 세트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받아가시게 되는 쑥부쟁이 계열이라든가 벌개미치라든가 아스타라든가 그리 이런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국화, 제대로 된 국화라고 흔히 말하는 크리센섬 멈 계열의 소국, 감국, 뭐 예를 들면 여러 뭐 이런 국화들도 이때가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절초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구절초가 멈 계열도 아니고 아스타 계열도 아닌데 유전적으로는 원래는 국화 계열로 유전을 두고 있다가 이게 최근에 둘 사이에 아무것도 유전적 특징이 별로 비슷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빠져나와서 그게 특이한 학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학명에 대해서는 과학자마다 이 학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과학자는 다른 학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구졸초 학명을 조사하시다 보면 한 개 이상의 학명이 아마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니시고요. 과학자마다 본인의 분석력에 의해서 이름을 다시 부여했다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절초도 보면 이렇게 원래는 흰색인데요. 저희가 드린 건 약간 분홍이 들어간 색깔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품종의 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철이 9월부터 11월 말까지가 가장 화려한 가을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구절초가 9월의 하이라이트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절초는 생각보다 키가 조금 커요. 키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혹겹으로 피면서 형태는 국가처럼 겹꽃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혹부해지고 그래서 국화는 싫어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구절초는 싫어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품이 있는 자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 재배업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주력을 하신다면 구절초 버전을 좀 많이 만들어내시면 페추니아나 이런 것처럼 이런 버전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예적으로 많이 발전을 우리나라도 좀 시켜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개인이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고, 한 10여 년간의 또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서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정원이 유행은 없습니다. 유행은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유행하는 경향이라는 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레리 타입의 생태 자생력이 강한 그런 정원들이 요즘에 대세처럼 많이 알려지고 있고 원래는 독일의 뭐 칼페스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갈대 수종이 갑자기 관상 원예 품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그동안 잊혀졌던 꽃 위주의 식물에서 풀 위주의 식물로 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에서만 발전을 했으면 이렇게 전 세계적 경향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이런 움직임이 칼페스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들이 따라하면서 그 경향이 조금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 계열과 전쟁을 싫어하는 각종 예술가와 사업가들이 대거 미국으로 망명을 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칼페스터의 거의 수제자였었던 한 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카고에 정착을 해서 시카고 대학에 머물게 되면서 이분이 미국의 초원을 또 보면서 독일에서 자기가 배웠던 이것과 이게 접목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일종의 시카고 타입의 프레리 가든이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붐을 이루면서 그게 오늘날 예를 들면 피에트 우돌프로도 이어지고 있고 덴마크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네덜란드로도 이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그게 약간 자생력이 강한 다년생 위주의 화단 그 생태 화단의 그런 개념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전 세계는 이 아트 앤 크라프트 가든에 대한 이거는 여전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트루드 지킬이 중심이 되었던 화려한 꽃을 중심으로 했던 꽃의 화단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BBC에서 그런 것들을 내보낼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만 아트 앤 크라프트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내 뭐 이게 좋다고 가다가도 홀라당 다시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느낌의 가든이 요즘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히 독일 타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독일과 미국이 합성된 타입인데 근간은 미국에서 많이 퍼뜨렸다고 보셔야 맞을 겁니다. 그 독일이 뭔가 그 원예의 그 중심을 이룬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엔 또 영국으로도 넘어가서 영국에서도 이거를 또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경향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또 많은 또 그 시간의 흐름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원의 단점이 지금 또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연은 절대로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단연의 삶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를 거듭해서 살고 있는데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화단이라고 볼 수 있나? 어차피 이거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관리법이 등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두 개 다를 좀 다 비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 듯 합니다. 마지막 식물까지 넘어갔나요? 성경이가 이제 독일에 간다고 하니까 독일에서도 이런 정원 타입도 조금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러나 어쨌든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원을 정원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이 정원이 일으키는 산업이라는 거가 어떤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문화적으로 어떤 부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인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 정원 문화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예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융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다각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저 화단을 저런 타입이요. 에이, 이쁘다로 끝내야 되는 거지. 저 안에 뭔가 산업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저는 후자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10번이 뭔가요? 10번은 다음 달 식물입니다. 네, 다음 달 식물. 네. 다음 달에 블루블루버드, 아스타, 황금사철, 청아숙부쟁이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절초, 그다음에 아스타, 혹은 뭐 국화처럼 이렇게 그 데이지 형태의 식물이라고 하죠. 가운데 이렇게 노른자가 있고 꽃잎이 퍼져나가는 이 꽃들이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어떤 거는 코스모스고 어떤 거는 구절초고 어떤 건 아스타고 어떤 건 루드베키하고 어떤 건 루드베키하고 에키나시아고. 네 뭐 선생님 말씀 거지. 먼 계열이 있고 아스타 계열이니까. 음, 음. 멈이라고 하면 크리스에서 멈이라는 하는 거대한 그룹이에요. 국가 그룹이요.
그리고 아스타 계열이 있는데 아스타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거의 보라색, 흰색으로 한정돼 있다. 대신에 크리센서 멈 계열은 겹꽃도 많고 겹으로 막 그 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보이는 국화들 있잖아요. 그런 겹도 그런 거. 많고 원래는 노란색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겹의 형태가 많은 게 멈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스타 계열은 그런 겹이 있기는 하지만 아스타라는 말 자체에 스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반짝거리듯이 되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아스타 계열이다. 이렇게 돼서 보통은 보라색과 약간 페일 핑크 계열, 흰색, 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스타가 크기가 좀 작고 이런 계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이 국화는 하나가 크다면 아스타는 작은 애가 별이 동동동 뜬 것처럼 많다. 이런 느낌으로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와 이 차이. 이렇게 보면은 또 확, 네, 선명하죠? 눈에 띄는데. 약간 아스타계 텔톤 맞습니다. 파스텔인데 음, 거의 보라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라 말고 국화는 보라가 거의 없습니다. 국화 크리센서 멈 계열에는 국화 보라 계열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이고. 대신에 아스타 계열은 거의 보라라고 보세요. 아, 이런 건 좀 무서운데요? 이런 거는 좀 무서운데요? 예. 일본이네. 일본, 일본도 국화를 일본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나라 내셔널 플라워가 국화예요. 아, 사쿠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쿠라 아니고요. 국화입니다. 왕실의 문장도 국화고요. 아니, 제가 사실 이번 주 초에 일본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음. 근데 국화를 음식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먹어요. 예. 차로도 끓여 먹으시잖아. 차를 우리 끓여가지고 그 국화차. 국에다가도 음. 넣고, 그러더라고요. 국화가 달리아랑 종을 많이 붙여가지고요. 달리아 중에 국화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도 많아요. 네. 그렇네. 달리아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네, 거. 달리아랑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금방 뺏깁니다.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재배종을 빨리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우리가 멈 계열, 아스타 계열 다 우리나라 자생들을 두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영국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종들을 얼마나 많이 품종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 결국은 또 우리가 역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우리나라를 자생지로 두고 있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재배를 하는데 신경을 써준다면 더 많은 종류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쉽죠. 네, 음, 그러면 방금 오늘 배운 아스타와 그다음에 크리센트 멈 관계 차이를 이해해 두시고 다음 달에 이 네 가지 식물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부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타 계열이라고 보세요. 음, 벌개미 후쟁이를 보셨어요? 벌개미치도 사실은 이거는 후쟁이 아스타 계열은 아니지만 벌개미치 같은 경우는 아스타랑 꽃이 엄청 비슷합니다. 요거 보세요. 요게 쑥부쟁이. 이따가 여기 내려가시면 그 아스타랑 쑥고쟁이 구별을 못 하실 거예요. 둘이 같은 애 아니에요? 저도 심지어 왜 같은 걸 두 개 보냈냐? 저 멀리서 보고 이 소장한테 야 이거 왜 같은 걸 두 번 보냈어? 그랬더니 그럴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입니다. 벌개미치 한번 찾아줄래? 벌개미치는 많이 보셨을 벌개미치. 텐데 우리 겁니다. 벌개미치도 보세요. 괜찮죠? 여기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 어, 똑같이 보이는데 네, 구절초, 벌개미치, 쑥부쟁이 쑥부쟁이 다 이거 구별이 쑥부쟁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들국화 육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구절초도 넣어주시고요. 구절초, 벌개미치, 쑥부쟁이, 또 그 구절초. 제 진짜 정원 비슷한. 생활사 12달에 보시면 국화 쪽 코너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네.
저희만 헷갈렸던 게 아닌가 봐요. 이런 음. 많은 비교 글들이 올라온 거 보면. 네. 그러면 네 개를 가지고 다음 달에 아쉽게도 근데 저는 없지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격이 비슷한 애는 그룹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일일이 얘가 구절초야? 얘가 청아스푸댕이야? 이걸 구별하려고 했고요. 아, 얘네는 달사계열이랑 비슷하구나. 이 그룹으로 기억하시면 되지. 일일이 얘 이름 하나하나를 알았나 안 알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특징이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 그룹을 기억을 하시고 아, 멈 계열과 아스타 계열이는데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스타 계열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가을에 꽃피고 기간이 굉장히 길고 한 번 안 잘라주면 늘어질 것이고 이런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좋은데 다음 달에 왜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다음 달에 걔네가 모아놨을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만 좋죠, 지금만. 화단이 1년 내내 가면 돼. 네. 그러면